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법률,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거 침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맞이하여 특별히 주거 침입을 당해보신 변호사를 모셨어요. 피해자 변호사님. 네. 올해로 4년 차. 이제는 병아리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강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CCTV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제 신림동 그 강간미수 맞아요. 가해자 맞아요. 혹시 기억하시죠? 네네. 3년이 구형됐다고 하네요. 뭐 물론 이제 선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피해자가 현관문 이렇게 닫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 막 서성거리고 막 이랬잖아요.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혼자 살았는데 나도 무섭더라. 진짜 네.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고 몇 년으로 선고될까요? 지금 구형 들어간 게 5년 구형된 걸로 알고. 5년이에요? 5년 구형을 했는데 판결 선고. 3년 선고 났나요? 아직 한 거 아니고 안 이제 구형을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보통 그것보단 적게 되나요? 가끔은 올려치시는 분도 있어요. 묻고 더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몇 년 예상하시나요? 저는 지금 사건 자체가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봐서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판례나 판결문 같은 거 예시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1년 6개월? 짧게 들어가면 1년 실형 선고 이 정도 되고 아마 피해자에 대한 뭐 합의나 여러 가지 정상이 좀 중대한 게 있다,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각에서는 문고리 돌린 것만으로 이게 성립이 되냐, 뭐 강간의 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걸로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 변호사가 얘기를 좀 해주는 게 갑자기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잘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사안에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사건 내막을 들어보면은 뭐 문고리만 만진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를 이렇게 뒤따라가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대낮에 이렇게 뒤에 그 여자가 피해자 여성분이 돌아보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뭐 딴짓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자신이 따라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갔을 때도 여성분이 이제 방으로 들어갔을 때 문을 이렇게 잠기기 전에 이제 손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런 행위도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과연 아무런 고의가 없었을까라는 의심이 먼저 들고 그 근처에서도 이제 앞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이기도 하고 뭐 그 전부터요? 네. 그게 좀 무섭더라고. 따라가더라고요. 당일에 그 뒤를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뭐 시선을 뭐 돌린다거나 뭐 전혀 무관한 사람인 척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 도어락에 빛 이렇게 비치는 것도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도어랑 비밀번호 지문을 알아본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게 행위 자체가 사실 그냥 딱 그 하나만 보고 해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뜩이나 주거 침입이 아니라 강간 미수라고 해서 미수까지 판단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이제 맥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좀 이게 포인트를 짚자면 좀 어느 포인트가 주거 침입이랑 좀 직결되고 또 어떤 포인트가 강간 미수랑 직결되는지 구분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전반적인 영상을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주거 침입은 그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 먼저 이 법익 자체가 주거의 평온 이제 그런 부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가해자 지금 피고인 이분은 원래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아니고 평온을 깼죠. 평온을 깨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 행동 자체가 침입의 의사가 너무 다분하게 보이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 해당하고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문을 열어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이제 그런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의 진술에 보면 문을 열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협박조의 언사가 오고 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뒤에 행동들을 봤을 때도 뭐 강제로 문을 연다거나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들도 보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침입의 정의는 따로 이렇게 쫙 정리해 주실 수 없나요? 주거 침입이라는 거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만 이제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주거 침입과 건조물, 그다음에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것 같이 이제 거주 가능성 또는 공간으로서 사람이 계속 공간에 그러니까 존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받고자 하는
설치잖아요, 사실. 주거라는 그렇죠. 게 네. 외부로부터 내가 단절돼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안전하게 좀 고요하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편하게 네.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지내고 싶은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건조물 이렇게 한다면 특정이 정해져 있는 어떤 사람들만 그 네. 공간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공간인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주거 침입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이제 법이 먼저 발달한 나라들도 있을 거고 네. 그 나라들도 아마도 이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는 혹시 주거 침입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거 침입에 대한 개념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법 규정상의 어떤 개념 해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집 있다 그러면 집 있는 그 주택만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벼락 또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무슨 공간 또는 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이런 걸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공간 자체에 대한 네. 개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제 많이 거론된 일인데 그 구혜선 안재현 부부 뭐 안 됐지만 진짜. 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뭐 이제 안재현이 작업실에 있어요. 네. 이건 좀 부러워. 아니 그 여기서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명의는 구혜선이야. 네. 이것도 부러워.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부럽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안재현이잖아요. 네. 근데 명의자 구혜선이 주거 침입을 했다 이런 게 성립을 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죠. 아, 저도 이거는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은 이 아니 사줬잖아요. 사준 거니까 예. 말씀하신 그만 줄 알고, 것처럼 예. 처분권을 어떻게 보면 넘겼다고 봐야 되는 건데 사용 어. 수익 처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용 수익까지는 넘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공간 자체가 이 두 부부가 생활하는 부부의 공동 생활 공간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작업실 용도로 이제 구혜선이 명의 뭐 구혜선 거지만 어쨌든 제공한 것이고 목적 자체가 부부의 공동 생활의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재현이 작업실로 사용하고 그런 사용 수익에 대해서 안재현 씨의 권한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면 이제 명의가 비록 구혜선 씨 거라도 뭐 사실 침입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 세입자가 이제 전세 계약 만료돼가지고 이사를 만료돼서.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왜 이렇게 세입자들이 편하게 그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집주인 이렇게 보세요,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 아닌데 이제 부동산이 음. 이제 집 보러 오는 사람하고 막 그냥 미친 거지, 시계서 그거는. 고, 네. 학생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대요. 네. 학생- 그럴 것 같다. 네, 약간 약자니까. 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으로 찾아왔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어떤 목적이 있고 뭐 집을 보여준다는 것이니까 이제 네네네. 어떤 정도 이제 얘기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무단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근데 무단. 무단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이제 이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뭐 어떠한 이 통보도 없었거나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였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고 그 사람의 주거의 평온이나 뭐 내밀한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뭐 지금 문제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가해자 역할을 하시는 분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고 네. 이제 뭐 피해자 역할을 하시는 분도 아파트에 거주를 했어요. 아하. 근데 층수는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분은 10층에 거주하고 뭐 이제 피해자분은 뭐 한 8층? 그 8층. 정도에 거주를 하셨어요. 네. 10층에 사시던 가해자분이 내려와서 8층의 공용복도를 서성거렸는데 이 8층에 있었던 분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내지는 뭐 문을 여는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신 거죠. 같은 아파트에 예, 층만 다른데 층만 다른데 10층에 이 사는 분은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셨대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이 복도에서 이제 담배를 피려고 자기는 이제 왜 남의 층 밑에 복도여서 담배를 펴요? 왜냐면은 그 부모님이 담배 피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볼 때마다 뭐라고 했었대요. 네. 그래서 뭐 하는 말로는 뭐 11층도 갔고 12층도 갔고 다 갔는데 네, 뭐 8층도 그거 가고 내려가는 김에 9층도 엘리베이터 타고서 밑으로 내려가지. 밑으로 내려가면 또 엄마를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이라고 판단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일전에도 뭐 다른 층에서 담배를 피운 흔적들도 있었고 음. 이분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다. 이게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맥락이 네. 중요하구나. 예, 왜냐면 또 담배꽁초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음. 아. 여기 층마다 특정 부분에서 피우는 공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몇 층에는 뭐 재떨이가 따로 놓여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욕은 먹었겠다. 이거 네. 뭐죠? 그럼요, 예. 이거 모르겠다. 그런데 네. 저는 판례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자동차? 차량, 예, 자동차. 왜냐하면 차를 요즘은 사실 집처럼 쓰는 캠핑카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있기 싫을 때 차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네, 캠핑카, 캠핑카. 그런 네. 식으로 차량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차는 주거 침입 구성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카, 캠핑카는 사실 안에 집이잖아요. 집이나 다름없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석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법이 원래 좀 늦으니까 맞아. 아직은 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반영을 해 나가지 않을까요 지금 앞으로는? 얘기처럼 주거라고 할 때 개념을 캠핑카를 주거의 개념으로 집어넣으면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엄격하게 주택의 개념 범위 안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유명한 죄형법정주의상 안 될 네. 수도 있고 음. 그런 문제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차량 자체 침입하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절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게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기 개인 프라이빗한 정보들하고 다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같은 것도 침입죄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할 수도 업데이트가 있을 것 어쨌든 필요하네요. 네네. 네. 이제 무단 침입하면은 또 이제 잘 떠오르는 게 네. 이제 불륜 현장 아, 그런 멘트 급습 이거 있잖아 이거 차고 이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순간 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이것도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될까요? 된다고 이미 판례가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정은 이해가 예, 되잖아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구속은 안 되겠지. 예, 네. 위법성이 조각은 안 된다고 판례가 이제 단단히 그 혹시 변호사님 쉐어하우스 아세요?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몰라요. 하시니까 너무 설명 좀 해줘봐요. 있잖아요. 난 쉐어를 해드고요. 쉐어하우스 하우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숙집 주인이 있는 옛날에 그런 구조가 아니라 네. 이렇게 아파트를 한 방에 2명씩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쉐어를 해서 진짜 사는 거죠. 주인은 없고. 주인 없고, 아 그래. 네, 그들끼리 같이 쉐어를 하는 그런. 뭐 건데 남자들끼리만? 여자들끼리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섞여서요? 네, 저 공간을 섞이는 섞어서?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뭐 그럼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같은거나 아니면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공간을 그렇게 쓰는 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의 집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어요. 네네. 이런 공간의 경우 네. 예를 들면 1호에 사는 분이 네. 2호 문 팍 열어 네. 들어가. 네.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몰라요? 물어보세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왜냐면은 그 공간 자체도 어쨌든 나눠져 있잖아요. 공용이란 공간은 내부적으로 이제 사람들끼리 그래 여기는 뭐 우리 다 같이 쓰는 공간이야. 근데 뭐 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되게 내밀한 영역인데 그런 부분을 갑자기 문에 박차고 들어가서 여기도 뭐 들어가도 돼 이런 얘기도 없이 들어가면은 침입 아닐까요? 이것 역시도 뭐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예, 그러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고 가족들끼리 이제 사는 집에서 가족이 내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방에 있어요. 네. 그 아내가 갑자기 뭐 청소기 들고 막 들어와요. 이러면은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주거 침입의 주거라는 개념이 네. 타인의 주거 아니야 공감하시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타인의 거주니까 이제 타인 가족은 타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화 이게. 제목도 있잖아. 뭐지? 완벽. 타인의 가족, 완벽한 완벽한 타인인가 뭐 예.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왜 타인이 아니야? 문이 자주 열리나 봐요.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정리를 아주 잘해주실 것 같아요. 듣고 싶어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주거 침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그리고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식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 네.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침입 그러네. 차가 행위에 없네. 대해서는 네. 없고 죄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칩하죠. 칩 싸요. 네. 처벌 형량이 나는 고 오늘 이렇게 처음 침입해주신 강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침입인가요? 네. 인베이지. 응. 오늘은 뭐 아직 뭐 완벽하게 잘은 못한 것 같고요. 어우, 이제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더 열심히 더 풀린 모습으로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번에 중땅에서 조금 성장한 닭 정도로 이제 그 정도 모습을 가져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이형 물어보시면 일부. 답변해드릴게요. 네,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